비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배달하던 소녀가 벤츠를 박았습니다. 다친 데는 없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매가 어딘가? 이름이 뭐죠? 한나입니다. 은하? 18년 전 사라진 이름. 은하. 왜 그는 그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여러분께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출퇴근길인가요? 집안일 하시면서 잠들기 전 어디서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마기 깃발이 세차게 펄럭였습니다. 바람이 거셌어요. 빗줄기가 비스듬히 쏟아졌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물보라가 튀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한나는 오토바이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손가락 끝이 시렸습니다. 젖은 장갑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거든요. 배달 가방이 등을 짓눌렀습니다. 무거웠어요. 마지막 배달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헬멧 유리창에 빗방울이 얼룩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죠. 와이퍼가 없는 헬멧이었어요. 손으로 닦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었어요. 양손이 모두 손잡이를 잡고 있었거든요.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붉게 번졌습니다. 한나는 속도를 줄였어요.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미끄럽네. 타이어가 헛돌았어요. 물에 젖은 도로였습니다. 낙엽도 깔려 있었어요. 한나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안 돼. 그러나 늦었어요. 바퀴가 미끄러졌습니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기울었어요. 한나는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발을 땅에 디뎠어요. 그러나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은 벤츠의 뒤 범퍼였습니다. 한나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끝났다. 이제 끝이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엔진을 끄고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헬멧을 벗었어요. 젖은 앞머리가 이마에 찰싹 붙었습니다. 빗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벤치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끽.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먼저 보인 건 흑단 지팡이였습니다. 은색 손잡이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고급스러운 광택이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회색 정장, 빗물에도 흐트러지지 않은 옷매무새, 깊게 패인 미간. 그러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다친 데는 없나요? 부드러웠어요. 오히려 걱정하는 투였습니다. 한나는 벌떡 일어섰어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거의 90도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났어요. 넘어지면서 긁혔던 겁니다. 붉은 핏방울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죠. 한나는 재빨리 소매로 가렸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다쳤잖아요. 병원부터 가세요. 노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그냥 긁힌 거예요. 괜찮아요. 피가 나는데 괜찮을 리가 없죠. 노인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깨끗한 흰색 손수건이었어요. 한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아, 감사합니다. 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손수건이 부드러웠습니다. 고급 원단이었어요. 손등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이 붉게 물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손수건까지. 한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보려 했어요. 빗줄기가 두 사람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한나는 얼굴을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노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를 본 듯한 표정이었죠. 눈매가. 그는 말을 멈췄어요. 다시 한나를 봤습니다. 눈꼬리. 길게 내려간 눈꼬리. 웃을 때 생기는 잔주름. 고집스러운 턱선.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어디서 분명 어디서.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한나는 당황했어요. 처음 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 아니에요. 제 착각이겠죠.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너무 세게 쥐어서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번호 교환하죠. 노인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금박으로 된 명함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반짝였어요. 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정진우 회장, 진성그룹 대표이사. 금박 글씨가 또렷했어요. 한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장, 재벌, 내가 재벌 차를. 숨이 막혔어요. 제 번호예요. 한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번호를 적어 건넸어요. 노인은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젖은 종이였어요. 수리는 제가 천천히 갚겠습니다. 한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얼마든지 기다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보험 처리하면 돼요. 하지만 제가 잘못했는데 누구나 실수는 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우선 집에 가서 쉬세요. 손부터 치료받고요. 한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 보통은 화를 내잖아요. 보험료가 오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죄송합니다. 한나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떠나려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름이 뭐죠? 한나는 뒤돌아봤습니다. 한나입니다. 한나. 노인은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빗소리 사이로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하?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한나는 엔진을 끄고 헬멧을 벗었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노인은 화들짝 놀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은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빗소리가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러나 그의 손은 지팡이를 더욱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한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하.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기억이 흐릿했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한나는 다시 헬멧을 썼습니다. 엔진을 켰어요. 이번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빗줄기를 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정진우는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빗물이 정장을 적셨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은하. 그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내가. 지팡이를 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쿵 마이너스 쿵 마이너스 쿵 마이너스. 18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의 눈. 딸 민서와 똑같은 눈이었어요. 눈꼬리, 웃음선, 턱선. 모두 똑같았습니다. 민서야.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혹시 내가 보낸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했어요. 정진우는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쾅!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폭풍이었어요. 반지하 방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녹슨 경첩 소리가 났어요. 끽.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벽지가 젖어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한나는 젖은 운동화를 벗었어요. 발가락 사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물자국이 생겼죠. 양말도 흠뻑 젖어 있었어요. 발가락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차가웠거든요. 누나 왔어? 동생 민준이가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큰 눈망울, 마른 팔다리. 학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응, 왔어. 학원 다녀왔어? 한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손등의 상처를 재빨리 등 뒤로 감췄어요. 응. 그런데 누나. 왜? 오늘 비 진짜 많이 왔는데 괜찮아? 민준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누나 튼튼하잖아. 한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머리카락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래도 배달은 위험하잖아. 오토바이 타고. 걱정 마. 누나 조심해. 약속? 약속? 한나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민준이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 찍어. 두 사람은 엄지를 맞댔어요.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한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한 사람이 겨우 설 수 있는 크기.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침 그릇, 점심 도시락통. 한나는 낡은 전기포트에 물을 받았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찰랑. 포트가 채워졌어요. 스위치를 켰습니다. 딸깍.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한나는 젖은 배달복을 벗었어요. 온몸이 축축했습니다. 속옷까지 젖어 있었어요. 옷걸이에 걸고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위잉. 천천히 돌아가는 날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한나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낡은 티셔츠, 헐렁한 추리닝. 테이블 위를 봤습니다.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나는 하나씩 펼쳤습니다. 전기세 고지서, 빨간 글씨 최종 독촉, 3일 내 미납시 전기 차단, 수도세 고지서, 역시 빨간 글씨 납부 기한 초과, 관리비 고지서, 3개월 연체, 법적 조치 예정. 한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후.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전기세 15만 원, 수도세 3만 원, 관리비 45만 원, 총 63만 원. 이번 달 배달비가 1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고지서 내고 나면 30만 원 남습니다. 식비, 민준이 학원비, 교통비. 부족했어요. 늘 부족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까 받은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정진우 회장, 진성그룹. 검색창에 이름을 쳤어요. 수많은 기사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30대 재벌 중 15위. 순자산 1조 2천억. 자수성가 신화 정진우 회장. 연 기부액 100억 원 이상. 한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조단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그런 사람 차를.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100만 원? 아니, 벤츠면 더 비싸겠죠. 200만 원? 300만 원? 보험은 드러났지만 면책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구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벽걸이 시계를 봤어요. 10시 40분. 똑딱똑딱.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어요. 그러나 오늘따라 더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녀를 재촉하는 것 같았죠. 째깍째깍. 한나는 테이블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운 테이블 촉감. 엄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갔어요? 왜 우릴 버렸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창밖에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후두둑. 점점 약해지는 빗소리. 한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밑에서 낡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구겨지고 색이 바랜 종이. 몇 번을 펼쳤다 접었는지 모를 종이였어요. 접힌 선이 희미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펜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은하 미안해. 흐릿한 잉크. 번진 글자. 엄마가 남긴 유일한 말이었어요. 한나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은하. 은하.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까 그 노인이 한 말. 은하? 분명 그렇게 들었어요. 왜 그 이름을 불렀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한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착각이야. 은하는 흔한 이름이잖아.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한 예감이었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접었어요. 서랍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펼쳤어요. 은하, 은하. 이게 내 이름이었어. 한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거울이었어요. 구석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젖은 머리, 피곤한 눈. 은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나는 은하였어. 낯설었어요. 13년 동안 한나로 살았거든요. 은하는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왜 바꿨을까, 엄마? 대답은 없었어요. 한나는 메모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누나. 민준이가 방문을 조금 열었어요. 왜? 손 다쳤어? 한나는 깜짝 놀라 손을 감췄습니다. 아, 이거 괜찮아. 피났잖아. 약 바를까? 아니야. 누나가 할게. 정말? 응. 너 빨리 자. 내일 학교 가야지. 그래도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나 너무 힘들지? 한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참았습니다. 아니야. 누나 괜찮아. 벌떡 일어나 민준이를 안았어요. 작고 마른 몸. 뼈가 만져졌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건강하면 돼. 알았지? 응, 그래도 누나도 아프지 마. 안 아파. 누나 강해. 한나는 민준이를 토닥였어요. 자, 이제 자. 내일 시험 있다며? 응.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한나는 작은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있었어요. 반창고와 소독약. 손등에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찌릿. 따끔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요. 이미 익숙한 통증이었거든요. 반창고를 붙였어요. 착! 테이블 위 사진 액자를 봤습니다. 엄마와 자신, 그리고 갓난아기 민준이. 13년 전 사진이었어요.
엄마의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색이 바래서였죠. 그러나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한나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왜 우릴 버렸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한나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팔을 베고 눈을 감았어요. 빚다 갚을 거야. 작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자리 우리가 만들 거야. 아무한테도 안 질 거야. 손등에 상처가 욱신거렸어요. 반창고 너머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나는 강하다. 나는 견딜 수 있다.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 내일도 배달이 있으니까. 내일도 살아야 하니까. 창밖 빗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급 저택의 서재. 정진우는 깊은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냄새가 났어요. 오래되고 고급스러운 냄새.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잘 정돈된 나무들. 정원사가 매일 손질하는 나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나뭇잎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 시계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똑딱, 똑딱. 밤의 정적을 깨는 소리였습니다. 정진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나무 서랍이었습니다. 끽.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뚜뚜뚜. 여보세요, 회장님.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 아이 신상 파악됐나? 네.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 목소리에 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름은 한나. 본명은 정한나입니다. 정진우의 손이 떨렸어요. 성이 정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요. 18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정진우는 숨을 멈췄어요. 18.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가족은? 동생 하나. 초등학생 정민준, 11살입니다. 부모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행방불명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정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언제부터? 13년 전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13년. 정진우는 계산했어요. 한나가 5살 때, 은하가 사라진 지 5년 뒤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그게 이상합니다. 뭐가? 호적에 어머니 이름 란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 네. 지워진 것 같습니다. 정진우는 책상을 움켜쥐었어요. 더 조사해요. 어떻게든 찾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니 모레 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해줘요. 어떻게 연락드릴까요? 수리건으로.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삑. 정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쿵쿵. 민서. 은하. 설마.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장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두꺼운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법률 서적, 경영 서적. 그러나 정진우는 책을 보지 않았어요. 책들 뒤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나무 상자가 만져졌어요.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지 않은 상자. 아니, 열 수 없었던 상자였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었어요. 후. 먼지가 날렸습니다. 코를 찔렀어요.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툭.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정진우는 잠시 멈췄어요.
숨을 고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끽. 경첩이 녹슨 소리를 냈어요. 안에 사진들이 빽빽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니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행복하게. 아기는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진우의 손이 떨렸어요. 민서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날짜를 봤습니다. 2007년 3월 15일. 흰색 펜으로 적혀 있었어요. 18년 전이었습니다. 정진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어요. 파도처럼 거칠게 막을 수 없이. 딸 민서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 아빠.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아기는? 정진우가 놀라 물었어요. 저 아기 낳았어요. 뭐? 정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은하예요. 제 딸이에요. 아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잠들어 있는 아기였어요. 미쳤구나. 넌 21살이야. 정진우는 소리쳤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그 남자는 어디 있어? 없어요. 뭐? 떠났어요. 임신 사실 알고 도망갔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진우는 책상을 내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미안해요, 아빠. 미안하면 다야? 내 인생은 어쩌고. 제가 키울 거예요. 말도 안 돼. 은하는 제가 책임질 거예요. 민서가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넌 아직 애야. 애가 애를 키워. 저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이 이런 짓을 해? 아빠는 날 모르잖아요. 뭐? 정진우는 딸을 노려봤습니다. 아빠는 항상 회사만 생각하셨잖아요. 내가 왜 회사를 다녔는데. 다 너 잘 살라고.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민서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전 그냥 아빠가 같이 있어주길 바랐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돌아가셨을 때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10살이었어요. 엄마가 필요했어요. 그건. 근데 아빠는 장례식 끝나자마자 회사 갔잖아요. 정진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부터예요. 전 혼자였어요. 민서야. 은하만큼은요. 민서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은하만큼은 외롭지 않게 키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키운다고? 정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 아이는 내가 키우겠어. 싫어요. 뭐? 은하는 제 딸이에요. 넌 학교나 다녀. 인생 망치지 말고.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요. 선택? 이게 선택이야? 정진우는 소리쳤습니다. 나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가. 네.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 아빠, 나가라고 했어. 민서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기 담요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알았어요. 민서는 돌아섰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아빠. 뭐?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민서는 문으로 걸어갔어요. 아기를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사랑했어요, 아빠.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진우는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분노가 가슴을 채웠어요. 그러나 곧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뭘.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러나 자존심이 막았습니다. 아니야. 저 애가 돌아올 거야. 며칠 고생하면 돌아오겠지. 그러나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진우는 눈을 떴어요.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뺨을 타고 턱까지. 미안하다 민서야. 그는 흐느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기의 손목에 작은 은팔찌가 있었어요. 반짝이는 은빛, 정교한 세공,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EUM-HA, 작은 별 무늬도 함께, 은하. 정진우는 팔찌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종이 촉감. 이걸 내가 차고 있었지. 마지막으로 본 날까지. 그는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신원 미상 여성 시신 발견. 한강 인근에서 발견 신원 확인 중. 2009년 10월 3일. 날짜가 또렷했습니다. 민서가 집을 나간 지 2년 뒤였어요. 정진우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따님이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진우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복도, 소독약 냄새, 영안실 문을 열었어요. 직원이 시신을 보여줬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너무 심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거였어요.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합니다. 따님이 맞습니다. 정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민서야.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없었어요. 손녀 은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기는요? 아기는 어디 있어요? 경찰에게 물었어요. 현장에 없었습니다. 찾아주세요. 제발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소문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여러 고용했어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어요. 은하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정진우는 사진함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어요. 달이 구름 사이로 보였습니다. 민서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은하를 보낸 거니?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정진우는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를 꺼냈어요. 실종 신고서, 이름 정은아, 실종 당시 나이 6개월, 특징 왼쪽 손목에 은팔찌 착용, 팔찌 안쪽 각인 EUM-HA. 정진우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하야, 내가 살아있다면, 제발 내가 그 아이라면. 그는 눈을 감았어요. 18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다음 날 오후, 한나는 서비스 센터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낡은 청바지, 흰 티셔츠, 머리는 단정히 묶었습니다. 그러나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곳과 자신 사이의 간극,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어요. 깨끗한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가죽 소파, 커피향, 잔잔한 음악. 한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정갈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였습니다. 저 어제 사고 건으로. 한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벤츠 범퍼 사진.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아, 정진우 회장님 차량이시군요.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견적이 나왔나요? 한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은 프린터로 갔어요. 종이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한나에게 건넸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순간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리비 예상 금액 480만 원, 부품비 320만 원, 공임 160만 원. 한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흔들렸어요. 480만 원이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범퍼 전체 교체가 필요하고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도색도 새로 해야 합니다. 수입차라. 저는 한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480만 원. 석 달 배달비보다 많았습니다. 아니, 넉 달치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험 들었는데 면책금이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요? 보통 100만 원입니다. 한나는 계산했어요. 480에서 100만 원 빼면 380만 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할로 할 수 있나요? 그게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칙적으론 일시불인데요. 제발이요. 한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꼭 갚을게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학생이세요? 네,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월 10만 원씩이라도 될까요? 한나는 간절했어요. 그럼 3년이 넘는데요. 괜찮아요. 꼭 갚을게요. 직원은 난처해했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때였습니다. 센터 문이 열렸어요. 정진우가 들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한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직원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정진우는 한나를 봤어요. 그녀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어제 그 학생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제 쪽에서 처리하죠. 정진우가 직원에게 말했어요. 네. 한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한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센터 안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한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냈으니까 제가 물어야죠. 정진우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단호한 눈빛, 떨리지만 굽히지 않는 눈. 민서를 닮았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닮았어. 그럼 이렇게 하죠. 정진우가 직원에게 말했어요. 수리는 진행하고 청구는 나중에. 네, 회장님. 한나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월 10만 원씩이라도.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정진우는 밖을 가리켰어요. 한나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따라 나갔어요. 센터 밖 벤치가 있었습니다. 정진우는 앉았어요. 한나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그러나 한나의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진우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회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네. 우리 회사로 오세요. 한나는 명함을 받았어요. 왜요? 일자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한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한테 일자리요? 배달 말고 다른 일. 안전하고 정당한 일. 정진우는 일어섰어요. 수리비는 그 일을 하며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잠깐만요. 한나가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진우는 이미 차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회장님, 한나는 소리쳤습니다. 정진우는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일 꼭 오세요. 부탁입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 벤츠가 출발했어요. 한나는 명함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일자리? 왜 나한테? 무슨 꿍꿍이지?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으니까요. 공짜는 없어. 한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그러나 다른 한쪽 마음이 속삭였어요. 혹시 이게 기회일까? 38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한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어요. 한나만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나는 올라탔어요.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높고 화려한 빌딩들. 한나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나 같은 애가 저런 곳에서 일한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380만 원. 배달만으로는 절대 못 갚습니다. 내일 가보자. 한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뭔지 보고 결정하자. 버스가 흔들렸어요. 한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나는 진성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30층짜리 유리 빌딩.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드나들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죠. 구두 소리가 딸깍딸깍 울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어제 입었던 청바지, 세탁해서 말린 흰 티셔츠, 운동화는 닦았지만 낡았어요. 들어가도 될까? 망설였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야. 민준이 생각해. 갚아야 해. 한나는 발을 뗐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로비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크리스털.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했어요. 자신의 모습이 바닥에 비쳤습니다. 초라한 모습.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화장이 깔끔했습니다. 저 약속이 있어서요. 한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나요. 정진우 회장님이.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아, 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었어요. 한나 양 오셨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내려왔습니다. 30대 남자였어요. 검은 정장, 안경.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30층 버튼이 눌렸어요. 올라가는 소리. 한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비서는 말이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나는 손을 꼭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30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끝에 큰 문이 있었어요.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회장님, 한나 양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한나는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펼쳐졌어요.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진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앉으세요. 한나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소파가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불편했어요. 테이블 위에 머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커피 향이 났습니다. 커피예요. 마셔요. 감사합니다. 한나는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잔이 덜컹거렸어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부드러웠어요. 고급 원두였습니다.
정진우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혼자 버팁니까? 한나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네, 배달일. 위험하잖아요. 정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부모님은요? 한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없어요. 돌아가셨나요? 엄마는 모르겠어요. 정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한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5살 때 떠났어요. 왜요? 모릅니다. 이유를 안 말했어요. 아버지는요? 제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한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진우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날, 목소리가 떨렸어요. 메모만 남겨놨어요. 메모? 네. 한나는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랜 메모지. 정진우에게 건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은하 미안해. 흐린 펜 글씨.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정진우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네. 그게 다예요. 정진우는 메모를 오래 봤어요. 은하. 분명 은하라고 쓰려다 만 거였습니다. 민서의 필체였어요. 익숙한 글씨체. 정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조여왔어요. 혹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 때 이름을 아나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였대요. 정진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제 이름은 한나지만요. 은하. 정진우는 눈을 감았어요. 18년. 18년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한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의미라도 있나요? 정진우는 눈을 떴어요. 한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팔찌. 네. 은팔찌 있었나요? 한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기억 안 나요. 어렸을 때요. 안쪽에 글자가 새겨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렸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어요. 째깍 마이너스 째깍 마이너스. 정진우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검사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나는 놀라 그를 봤어요. 검사요? DNA 검사요. 한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저를... 확신은 없어요. 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가능성이요? 당신이 제 손녀일 가능성. 한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녀요? 18년 전에 사라진 아이가 있어요. 정진우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 딸의 아기였죠. 딸, 민서. 제 딸 이름이에요. 정진우는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나에게 건넸어요. 한나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따님이세요? 그래요. 민서예요. 한나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자의 얼굴, 눈꼬리, 웃음선, 턱선. 어디선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울을 본 것 같은 느낌. 닮았어요. 정진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닮았어요. 한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엄마 사진 있나요? 없어요. 다 버렸대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없었어요. 정진우는 다가왔습니다. 한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한나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제발. 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인만 해요. 제발. 한나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 떨리는 눈동자.
18년간의 그리움이 담긴 눈. 알겠어요. 한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확인해요. 정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나는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나? 설마 내가.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진짜라면 나에게도 가족이 있는 걸까? 그날 저녁, 한나와 정진우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개인 병원이었어요. VIP 전용이었습니다.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간호사가 나왔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한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간호사가 솜으로 팔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알코올 냄새. 따끔할 거예요. 주사 바늘이 들어왔습니다. 한나는 눈을 감았어요. 피가 뽑혔습니다. 붉은 피가 주사기에 차올랐어요. 다 됐어요. 간호사가 솜을 붙여줬습니다. 정진우도 검사를 받았어요.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결과는 이틀 후 나옵니다. 더 빨리 안 될까요? 정진우가 물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는 부탁합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정진우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괜찮아요. 버스 타고. 제발이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가죽 시트였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조용한 엔진 소리.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어요. 만약, 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네,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한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가 없이요? 대가 없이. 왜요? 정진우는 한참 침묵했어요. 빚이 있어서요. 빚이요? 18년 전에 진 빚.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한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반지하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차가 멈췄습니다. 한나는 내렸어요. 내일. 정진우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연락드릴게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떠났어요. 한나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어디 갔었어? 응, 볼 일 좀. 무슨 일? 나중에 얘기할게. 한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나한테 할아버지가 생기는 거야? 가족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아니라면? 이 모든 게 착각이라면? 한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정진우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나 양, 저예요. 네, 회장님. 결과가 나왔어요. 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올 수 있나요? 네, 갈게요. 한나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누나 금방 올게. 어디가? 잠깐만 다녀올게. 한나는 뛰어나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빨리빨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진우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요. 한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다려요. 두 사람은 진료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한나와 정진우는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의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의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뭐라고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가 맞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했어요. 가족이 맞습니다. 정진우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한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이 제 손녀예요. 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 정은아. 한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나에게 다가갔어요. 은하야. 그는 한나를 안았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한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진우도 울었습니다. 18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울었어요.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료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한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는요? 네. 제 엄마 어디 있어요? 정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하야. 말씀해 주세요. 정진우는 한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자신도 앉았어요. 내 엄마 민서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한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지키지 못했어. 정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요? 강에서 발견됐어. 한나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정진우는 한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쫓아냈어. 네. 내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정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화를 냈어. 집에서 쫓아냈어. 왜요? 어리석었어. 자존심 때문이었어. 정진우는 흐느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다시는 못 봤어. 한나는 복잡했습니다. 슬픔, 분노, 안타까움.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럼 저는요? 너도 함께 사라졌어. 민서와. 왜 저는 몰랐어요? 누군가 너를 데려갔을 거야. 정진우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죽기 전에 너를 누군가에게 맡겼을 거야. 한나는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은하 미안해.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그래.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정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나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한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반짝이는 은빛. 정교한 세공.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차고 있던 거야. 정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안쪽을 봐. 한나는 팔찌를 들었습니다.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EUM-HA. 작은 별 무늬도 함께. 은하. 한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구나. 그래. 민서가 직접 새긴 거야. 한나는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딱 맞았어요. 18년 전 그 자리. 할아버지. 한나가 정진우를 봤습니다. 내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정진우는 한나를 다시 안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알았지?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8년. 길고 긴 방황이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정진우는 한나와 민준이를 위해 집을 마련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니었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거절했어요. 너무 크고 좋아요. 당연한 거야. 넌 내 손녀야.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요. 정진우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자. 내 속도로. 회사 이사회실.
정진우는 임원들을 모았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앉았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정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제 손녀를 찾았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18년 만에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진우는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 장학기금을 설립합니다. 소녀 가장을 위한 기금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배달기사 안전기금을 만듭니다. 사고 발생 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셋째, 정진우는 한나를 봤습니다. 한나는 뒤쪽에 서 있었어요. 손녀 한나를 공익 브랜드 기획팀에 배치합니다. 회장님, 그건 문제 있나요? 경험이 없는데 배우면 됩니다. 정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 손녀니까 특혜 아니냐고요? 감히 그런 뜻이? 맞습니다. 특혜 맞아요. 정진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스스로 쌓게 할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나와 정진우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왜? 전 준비가 안 됐어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걸 받으면 받는 게 아니야. 정진우가 말했습니다. 이건 원래 내 자리야.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배워. 천천히. 정진우는 한나의 손을 잡았어요. 은하야, 부는 돈이 아니야. 그럼요. 다시 시작할 기회야. 한나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너는 지난 18년간 혼자 살았어. 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정진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있어. 지켜줄 사람이 있어. 한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지. 정진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돌아와줘서 내가 고마워. 저녁, 새 아파트. 한나와 민준이는 짐을 정리했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그릇. 누나. 민준이가 불렀습니다. 왜? 진짜야?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 응. 꿈 아니야? 한나는 웃었습니다. 꿈 아니야. 진짜야. 민준이가 한나를 안았어요. 누나 사랑해. 나도. 한나는 민준이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한나는 손목의 팔찌를 만졌습니다. 은빛이 노을을 받아 반짝였어요. 엄마, 지켜봐 주세요. 저 잘할게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한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나는 회사에 적응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선배들에게 배웠어요. 잘하고 있어. 정진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내 엄마를 닮았어. 끈기가 있어. 한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주말, 한나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정진우와 함께였어요. 민준이도 함께였습니다. 정민서,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놓았어요. 흰 국화였습니다. 엄마. 한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예요, 은하. 아니, 한나.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죠? 한나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해요. 혼자 키우느라 힘드셨죠? 이제 알겠어요. 엄마 마음. 민준이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민준이에요.
누나 동생이에요. 누나 잘 지켜줄게요. 정진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은하는 내가 잘 키울게. 약속할게. 세 사람은 한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회사 1년 후 한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소녀 가장 지원 프로그램 임원들 앞에서였어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한나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약 5천 명의 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첫째, 교육 지원. 둘째, 심리 상담. 셋째, 경제적 자립 지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기획입니다. 승인하죠. 정진우는 뒤에 앉아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잘했어, 은하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정진우가 농담했습니다. 한나는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예요.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저 아래 펼쳐졌어요. 은하야. 네.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한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왜?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한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아무도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정진우는 한나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저녁 집. 한나는 손목의 팔찌를 만졌습니다. 은빛이 여전히 반짝였어요. EUM-HA. 그녀의 이름. 되찾은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누나, 우리 이제 괜찮아? 한나는 웃었습니다. 응, 우린 괜찮아. 정말? 정말. 한나는 민준이를 안았어요. 우린 이제 혼자가 아니야.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어요.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진우였어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정진우는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저녁 사왔다. 같이 먹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고 웃고 얘기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겐 기적이었어요. 18년간 꿈꿨던 순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진우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은하야, 내 할아버지,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 한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요. 정진우는 문을 나섰습니다.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보자. 네. 내일 봐요. 문이 닫혔습니다. 한나는 창가로 갔어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어요. 엄마, 보고 있어요? 저 잘 지내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한나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어요. 은하. 되찾은 이름. 되찾은 가족. 되찾은 삶. 상실은 이름을 되찾아 향수가 되었습니다. 인정 욕구는 묵묵한 성장이 되었어요. 외로움은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삶이 시작됩니다. 한나의 새로운 삶. 정은아의 삶. 별빛 아래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그냥 가시기 전에 한마디 남겨주세요. 잘 들었어요. 생각나네요.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한 번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또 이야기 들으러 오세요.